해수부 이전은 국토균형 발전 그리고 부산 도약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부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경제, 산업, 물류 중심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 재정, 행정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항만시설 확충,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지역산업 성장 지원을 통해 부산과 동남권을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는 주인공으로 만들겠습니다. 부산과 동남권 발전이 대한민국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열쇠라는 자세로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 집중할 것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이 아닌 부산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앞서 신년 업무보고는 세종에서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지역에서 국정운영 행사를 개최하는 건 또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네, 원래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 분권이라든가 그 수도권 중심주의를 탈피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제일 크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 지역마다 안고 있는 굵직한 현안들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번에 부산에서 이 국무회의를 하는 이 시점이 그 해수부 부산 이전과 또 시기가 맞물리기도 했습니다. 그 이날 국무회의에 김민석 총리뿐만이 아니라 기재부, 외교부, 교육부, 농림부 등등 주요 부처 장관, 대통령실 참모진들도 대거 참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중앙 아젠다까지도 지방에서 이렇게 다루는 그런 그 자체로 어떤 상징성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정 운영의 무게중심 같은 거를 좀 골고루 분산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로도 풀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단순한 그 회의 장소 변경을 넘어서 어떤 국정 운영 방식의 변화를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신호탄을 쏘는 그런 시간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북극항로 시대 부산과 동남권을 위해서 아낌없이 발전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지금 공석인 해수부 장관의 부산 지역 인사를 발탁하겠다라는 깜짝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이 북극항로 개척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를 했고, 그러면서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한다라는 구상을 발표를 했고, 약 반년 만에 이게 정말로 아예 옮겨간 거예요. 그동안 이 해수부 이전을 두고 부산 지역사회 포함해가지고 참 오래 끌어온 일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일사천리로 또 진행이 되는 거를 목도하게 된 것도 좀 이렇게 좀 새롭다고 해야 될까요? 네. 이게 1996년도에 출범 이후에 30년 정도 만에 중앙부처가 단독으로 부산으로 이전을 하게 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해수부 이전을 두고 국토균형 발전, 또 부산 도약의 중대한 계기가 될 거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범정부 차원의 그 대응, 총력 다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다만 또 이제 해수부로서는 정말로 이게 역사적인 순간인데, 이때 또 공교롭게 해수부 장관이 공석인 사태여가지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 후임 해수부 장관도 가급적이면은 부산 지역에서의 그런 인재를 구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해수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북극항로 개척이죠. 하여튼 초기에 꼭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투자하는 개념으로라도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항로 개발도 하고 활용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내년에 컨테이너를 통해서 어쨌든 부산을 통해서 북극항로를 통해서 유럽까지 가는 요 한 사이클을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구체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수출액 130억 불 중에서 수산식품이 30억 불이다. 그중에 김이 10억 4천만 불이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30년, 앞으로 5년 후 수산식품 수출을 40억 불로 목표를 잡았다. 그중에 김은 15억 불. 그러니까 한 45% 이렇게 늘려 잡았다. 이런 거죠. 네.
너 이거 너무 소심하게 잡은 목표 아니에요? 안 그래도 대통령님 그 말씀 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저희들 이거 테스트 해본 거예요? 아닙니다. 직원들하고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전략을 그래서 원물을 여기서 너무 많이 수출용으로 해버리면 네. 국내에 문제가 있으니 그럴 수 있는데. 고부가 가치로 빨리 전환을 해서 그걸 통해서 금액을 늘리자. 그러면 17억 불까지 가능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꿈의 항로라고 불리죠. 북극 항로 선점을 위해서 내년에 북극 항로 시범 운항에 나선다고요? 네, 그러니까 먼저 북극 항로를 개척해야 되는 이유는 그 항로 거리를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이 있는데요. 네. 그림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부산 로테르담 이동 기준으로 봤을 때요. 지금의 수에즈 운항 항로로는 2만 킬로미터, 운항에 30일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은 13,000킬로미터로 줄어들면서 운항 일수도 20일로 단축이 됩니다. 근데 운항 거리하고 운항 일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비용이 감축됩니다. 네. 수에즈 운항로가 1회 운항에 380만 달러 정도 산정을 하고 희망봉 항로가 410만 달러라고 한다면 북극 항로에서는 300만 달러로 절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북극 항로 개척, 이 북극 항로 시대 선점을 위해서 준비를 이제 박차를 가하게 될 텐데 먼저 3,000 TEU급 컨테이너선 이용해가지고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갈 수 있는 국적 선사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이 북극운항 선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쇠빙선 같이 이렇게 극지항의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에는 최대 110억 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항만시설 사용료도 좀 감면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2030년까지 쇠빙 컨테이너선 건조 기술 등을 개발하고 또 전문 인력이라고 하는 그 극지 해기사 이런 직업도 본격적으로 양성을 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해수부는 부산, 울산, 경남 이 지역을 다 해양 수도권으로 조성을 할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동남권 투자공사도 또 신설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 북극 항로가 주는 경제적 파급 효과도 엄청날 거고요. 이에 발맞춰서 부산 그리고 동남권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해양 수도권으로 격상하겠다라는 의지도 밝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러니까 해수부를 신속하게 부산으로 이동했다는 거를 실행한 것도 그렇고 계속 좀 쇠퇴해가는 부산 지역에 숨을 좀 불어넣고 네. 지역별로 발전을 도모해 보겠다라는 의지가 커 보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해양 수도권 육성 전략안을 제시할 방침인데요. 부산항을 세계 최고의 항만으로 탈바꿈하면서 해양 수도권을 이제 경남 지역까지 울산까지 해서 그렇게 클러스터로 조성을 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그러면은 비단 이게 해수부가 이거는 시작인 것이고 여기에 항만 그러면은 동남권의 관련한 기관들 행정 서비스, 금융, 기업 인프라 이런 것들이 집적시켜서 그야말로 그런 해양 클러스터의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가령 이런 겁니다. 해사 법원이 들어온다는 거 그리고 네. 동남권 투자공사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해운 기업들이 속속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기업 분야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SK해운이랑 H라인이 부산 이전 결정을 확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양산, 울산, 이 광역철도망까지 또 지원할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네, 해수부 부산청사 개청식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진짜 부산시대가 열리는 건가 싶은데 그날 분위기도 정말 그 기대감을 반영했다고요? 네, 분위기는 당연히 좋았죠. 네. 부산 지역의 수건 사업이다 보니까 정말 특히나 부산에서는 정말 환영 일색. 벌써부터 그리고 또 주변 상인분들께서도 좋은 반응을 내보이고 계시는데 예. 부산 시장 또 부산으로 이전한 기업들, 시민 대표, 해양수산 종사자 등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역 주민들의 환영에 감사드린다면서 해수부 직원들에게 이 우리나라 해양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청사 하나가 들어선 게 아니라 그만큼 이 해양 수도권이라는 그런 상징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 11일부터 진행된 사상 첫 생중계 업무 보고 해수부를 끝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생중계형 업무 보고를 진행한 것에 대한 의미를 직접 밝혔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 보고를 한 이유는 이제 대외적으로는 국정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우리 국정의 주체인 우리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거죠. 우리는 역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서로 정말 필요한 게 뭔지 토론하고 의견 주고받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고 더 좋은 게 있으면 제안받아서 새롭게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조직이 좀 활력 있게 살아 움직이면 그 조직만이 아니라 그 조직이 지향하는 바대로 우리 국민들의 삶도 국가 사회도 훨씬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최소한 그런 걸 해보자는 취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한 6개월쯤에 다시 하려고 그래요. 근데 아마 그때쯤에는 좀 다를 겁니다. 지금은 사실 처음 해보는 거라서 이것도 뭐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겠지만 다시 또 한 6개월 이렇게 업무를 해보고 그때는 또 제가 또 다른 방식으로 체킹을 해볼 겁니다. 네, 생중계 업무 보고에 대한 소회를 밝혔는데 우리 국정을 투명하게 보여주려는 거다. 그리고 또 잘한 것 칭찬하려니까 너무 많아서 또 이렇게 질책을 하기도 네네. 했는데 6개월 뒤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라고 예고했어요. 네, 또 놀라셨을 것 같아요. 부처에서 듣고. 그러니까요. 6개월 뒤면 금방 돌아올 것 같다는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이번 업무 기간, 그 업무 보고 기간 좀 정리를 해보면 228개 공기관장에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송곳 질문, 그리고 공개 질타 혹은 공개 칭찬 이런 것들이 참 많은 장면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그 무엇보다 그 과정 그리고 또 그 어떤 논리로 이런 정책들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 이번에도 그 특유의 화법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좀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뭐 공무라는 게 되게 솔직히 되게 딱딱하고 재미없고 그리고 남의 일이기도 해서 국민들께서 당연히 관심 갖고 어떤 지켜봐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기도 녹록지는 않은 이런 그게 네. 현실이라는 점을 또 얘기를 하면서 이게 자기 살기도 바쁜데 뭐 공무 이런 것들은 또 너무 먼 얘기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대통령이 경박하게 장난스럽게 하냐, 이 권위도 없고 품격도 없다, 뭐 이런 비난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만큼 어떤 국정 주체인 국민에게 보여드리고 소통하겠다는 의지였다는 부분들을 또 좀 다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그 6개월 후에 이제 생중계 업무 보고 다시 할 거라고 예고를 했는데 그 확실히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느꼈나 봐요. 지금 이번에 워낙에 처음 시도해보는 거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뭐 잘 모르겠고 그래서 또 다시 6개월 업무를 또 해보고 그때 수정되고 또 이번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여러 가지를 도모해보겠다는 취지로 언급을 했습니다.